네, 대입 전략 대개. 이번에는 대학별 대입 전략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는요, 유튜브 지혜 채널이라고 5분 후의 세상, 5분 후 세상이라는 채널입니다. 5분 후 세상은 사고력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인데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의 주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일단, 그동안 많이 해봤던 게 대입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배치 점수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컨설팅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많이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수시가 점점 좀 늘어나서 뭐 이제 수시가 좀 줄어든다는 뭐 이거 전망도 있지만 수시와 정시 뭐 이렇게 큰 두 기둥으로 해서 대입이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뭐 제가 뭐 그 고등어 쌤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어쨌든 대입 전략을 이제는 한 발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보려고 마련했습니다. 이 대입 전략 대계는 말 그대로 대계라고 하는 것이 큰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두루뭉술하게 좀 이렇게 넓게 크게 덩어리를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각 대학에서 이제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자기네들 방식대로 그 학생을 선발하는 것, 그것이 대입이죠. 근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에 따라서 약간의 내신이 들어가고 간혹 그 면접이 좀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수능 성적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정시라고 부르죠.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고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이과 나눠서 국영수 보고 수학만 뭐 가나를 나눠서 보고 그다음에 사탐과탐 직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본 걸 성적을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그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적들을 이제 그 학교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가나다군 지원을 하는 건데 별 변수가 없죠. 사실 점수 계산한 거에 따라서 그 순번을 모집 인원대로 해서 자르면 그냥 끝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전체적으로 쭉 연관이 돼 있죠. 학교에서 내신을 그 보듯이 내신 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그 과정을 쭉 진행을 해 가면서 국영수의 실력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사탐이나 과탐을 골라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교과와도 연결이 돼 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에 평가, 그것이 이제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잠깐의 실수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된다. 그래서 수능을 좀 여러 번 보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 뭐 여러 번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한 12년 정도 쭉 공부학을 준비를 해서 한두 번에 지금은 한 번이죠. 한 번의 테스트로 성적을 실력을 평가받는다. 그게 이제 정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해서 정시 보는 것, 정시를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모의고사죠.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모집 인원이 많은 게 바로 수시라고 하는 거죠. 수시는 보통 이제 9월경에 일괄적으로 원서를 접수를 하죠.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부가 들어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할 때는 뭐 맞는 학생들만 하고 다 안 한다 이러는데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나 몇 년 전에 그 수시를 6번으로 제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그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평균 3.5회 이상 한 명이 지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6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조건에 맞으면 설령 좀 안 맞더라도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시 같은 경우는 개별 맞춤으로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전형에 따라서 성격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뭐 3.5회 정도나 지원할 정도니 굉장히 많이 복수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이라고 하는 건 역시나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바람 따라서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이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시쳇말로 개나 소나 다 보는 수능 봐서 가는 거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입을 더 나한테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나의 장단점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라고 하는 것이 주변을 둘러봐도 합격한 사람보다는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깜깜이 전형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 매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요렇게,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너무 이렇게 몰아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언론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이라 하면 비판할 건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비난이어야 되는 거죠. 비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길이 있다, 어떤 그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저 욕만 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입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나 몰라라 이런 보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거는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생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학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준비하고, 물론 잘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거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입 전략 대개라고 한 것은 지금 당장 고3한테는 좀 안 맞죠. 왜냐면 고3은 지금 시기가 이제 12월이니까 내일 모레면 수능 성적표도 나와가지고 정시 지원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미천이 다 까진 거죠.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 고2, 고1, 고2,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내년에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준비 기간이 작게는 1년, 많게는 3년 남아있는 학생들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대입이 맨날 변한다. 변하죠.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같기 때문에 자기가 장점, 내가 잘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의 방향을 잡아서, 또 학생마다 각각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물론 좋아하는 과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실력도 다르고, 저는 이걸 성적의 구조라고 합니다. 성적이라는 것이 내신만 있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내신 모의고사 말고도 학생부에 적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또 제가 잘 하는 얘기지만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좋은 만큼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과 모의고사가 거의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모의고사 성적이 또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집 인원은 적지만 대부분 전체 모집 인원이 전부 다 인서울권 대학에서 모집하고 있는 논술전형 같은 경우 매년 숫자를 줄인다라고 하지만 대학 숫자는 그렇게 줄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또 논술전형에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토당토 않게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내신도 안 좋은 학생들이 냅다 그냥 논술 6개 쓰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하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서 준비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실패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1, 2, 3이 되는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들한테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좀 방향을 잡고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과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공도 한번 생각해보고, 각각의 전공을 볼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팀뛰기를 한다면 어디까지 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입 전략 대개, 대학별 대입 전략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나다 순으로 대학을 쭉 준비했습니다. 이 잘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입 전형의 각각의 대학
맞게 그 전공 학과별로, 그리고 수시는 또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별로, 그리고 또 면접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쭉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입 전략 대개라고 했지만 좀 총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학별로. 그래서 대학별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대학에 어떤 전형이 있고 그 전형은 어느 정도의 성적이면은 합격할 수 있는지, 정시는 물론 정시 기준도 얘기하고요. 수시도 얘기하고, 수시도 내신 기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종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그 스펙들을 갖고 있었는지, 합격자는 또 어떤 내용들을 어떤 그 학생부의 내용들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총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정말 말 그대로 대개 방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홍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유튜브 지혜 채널 5분 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대입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대입 전략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은 사고력 훈련입니다. 사고력 훈련을 왜 하느냐?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는 어쨌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사고력 어떻게 늘리느냐? 뭐 국영수에서 사고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가는 것이 사고력이 늘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로 사고력을 늘리려면 사고력에 관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고력 하면서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 그리고 학원에도 가도 당장 성적이 급하니까 학교 내신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수능 좀 하고, 그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수능 대비 좀 하고,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 그러니까 학원 더 오라고 해가지고 뭐 사고력이니 창의 사고니 뭐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교 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 사고력 학습이라고 하기는 맞지 않다. 뭐 그렇게 맞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력 하면 자꾸 수학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논리학, 형식 논리학이나 그 비형식 논리, 창의 사고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약간 난이도 있는 것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거나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더 머리를 자유롭게 좀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사고력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 종합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유튜브 지혜 채널 5분 후 세상 5분만 좀 시간을 써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5분짜리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카테고리도 크게 4개 정도로 나눠서 일단 계속해서 5분짜리 5분이 좀 넘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저희가 준비하는 대입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비밀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 전반적인 준비, 그러니까 나중에 대부분 결정돼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 요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사고력 훈련이란 뭐냐. 자, 제목 제가 글을 잘 정리해 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생각 하나.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지금 뭐 학교도 못 가고 뭐 학원도 지금 뭐 들쭉날쭉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학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뭐 시험만 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특히나 또 방학이 됐으니까 이럴 때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기 제가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 있죠. 아르키메데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갈릴레이, 뭐 이런 뉴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문과이과 구별이 그때는 당연히 안 됐겠죠. 그리고 문이과를 떠나서 사고력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력의 천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바로 창의 융합이 어쩌고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만능 천재,
혹은 영역을 뛰어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독창적인 그런 사고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교과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기 제가 써놓은 얘기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말하면 무성한 말의 성찬이 있어서 이미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겨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사회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많이 변할 것이고, 지금 대학도 문이과를 많이 섞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썩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문이과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문이과를 떠나서 창의력이라든가 뭐 요즘 말하는 거 그 코딩이라든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즉각적인 이런 그 실력들을 더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유튜브 지혜 채널 5분 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분 후의 세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5분 후 세상 그럼 바로 나옵니다. 가서 구독하시고 하루에 하나씩, 당연히 공짜죠. 하루에 하나씩 보내주니까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하루에 하나씩 사고력 문제와 그거에 대한 해설들을 자세하게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봐주시면 한번 시작하면 뭐 정주행했다 역주행했다가 하루에 몇 개씩 봐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해보면 유튜브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지만 사실 제일 재밌는 게 자기를 개발하는 거, 생각하는 거가 재밌는 일입니다. 해보면 한번 해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제 채널 5분의 세상이 제공하는 사고력은 크게 4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100가지 사고력 질문입니다. 제가 4개 파트를 이제 부분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지금 현재는 파트 1, 지금 말하는 사고력 질문 100개 중에서 지금 한 20, 30개 정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순서가 1번 털없는 원숭이를 위한 논리, 2번 자기 정체성, 3번째 인간 마음, 기계 마음, 그리고 진화, 이렇게 큰 3가지 주제인데 지금 1번에서 2번 정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똘똘하기도 하지만 또 멍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보강하고 훈련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뭔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요즘 더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무엇이고 내가 뭐와 다르고 또 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얘기죠. 이제 점점 우리가 혹지 않은 사이보그화 되고 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점점 인간 자체가 아니라 여기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장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짓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계의 일부분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시대와 살던 거와는 굉장히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3번째 주제입니다. 이 3가지 주제가 지금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100가지 사고력 질문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대입전략 대개 대학별 대입전략 시리즈 첫 번째로 먼저 여기 목차가 쭉 있는데요. 가천대부터 기억윤순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뭐 우리나라 대학이 약 한 200여 개가 있다 했죠. 그런데 나머지 쓸데없고요. 우리는 그 중에 70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한 대학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한 100한 몇 개입니까? 100한 30개? 뭐 100한 20, 30개죠.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절반, 그러니까 또 한 70개는 별 경쟁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70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전체 이 대학별 시리즈는 당연히 서울권, 인서울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수도권 대학들에서 우리가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대학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억리운 순으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정시에서는 또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지 그 과가 그 전형하고 상관이 없죠. 그 과가
정시라면은 어느 정도 기준인지, 그리고 수시라면은 어떤 이 수시 전형은 이과의 이 수시 전형은 어떤 정도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크게 대개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자료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서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정리해서 좀 더 정리해서 나눠서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만 해도요, 지금 페이지 수가 이게 731페이지 정도 되니까 뭐 한 10번 정도 나눠야 될 정도, 10번 나눠도 한 70페이지, 7, 8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요, 2020학년도의 그 과나 성적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3이 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바꿉니다. 이렇게 모집 정원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 그 반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과의 이름도 많이 바뀝니다. 사실은 이게 학과로 모집했다가 학부로 모집을 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과 같은 경우가 10수년 동안 계속 이런 전형이 진행됐기 때문에 대충 요 전형 같은 경우는 100분위로 혹은 내신으로 본다면 요 정도다. 그리고 대략 수시에서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을 크게 알아두면 앞으로 준비를 할 때, 그리고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성적이 요 정도니까 내가 내 성적으로 지금 요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런 걸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을 해야만 그래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금 내 성적이 만족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실력을 올려서 학교를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가보려고 하는지, 그걸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내신이 요 정도인데, 내신 이걸로는 안 되고, 오히려 100분위 기준,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더 낫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인 대개 학교의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은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상 이렇게 부딪혀서 해서는 안 되고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천대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대학마다 매년 그렇게 이제 새로 만들거나 그리고 지원해주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5, 6년 전에는 또 방범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컴퓨터 보안 이런 요런 과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죠.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있던 대학들도 더 확대를 하거나 많이 만들었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과들이 많이 생겼죠. 뭐 아시는 대로 컴퓨터는 크게 나누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같다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부분,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과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밀자라고 해서 여러 군데 대학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천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만 얘기하는 거나 다른 데 같은 경우와도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가천대 소프트웨어학과 첫 번째 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지원 가능 점수라든가 이렇게 지금 소프트웨어 요과에 대해서 지금 100분 기준 뭐 76.8 내신 3.5 등급,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는 반영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학종 전형입니다. 실적하고 면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천대 소프트웨어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내신 3.5,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내신 3.5면 그냥 좀 하는 학생들이죠. 외고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4등급이죠. 그러니까 3.5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좀 놀았다? 대충 했다 정도죠. 지방 가면 3.5면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뭐 이거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76.8 100분위 기준이니까 지방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수도권 학생들인데 내신은 좀 내신 항상 제가 기준이 2.5지 않습니까? 2.5가 넘어가서 공부는 좀 학교에서는 좀 중간 정도다. 그런데 내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전공으로 실적이 좀 있다. 학교에 아까 말한 나중에 얘기했지만 학생부에 적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좀 내가 좀 적히는 것이 있겠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코딩 좀 해봤다든가. 면접이 50% 아닙니까? 면접이 50%는 굉장히 세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내신이 좀 떨어지거나
실적이 좀 적다고 해도 면접이 50%니까 여기서 그냥 일본 말입니다만 가서 확 그냥 쇼부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소프트웨어학과는 그런 성적을 저런 구조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랑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가천대가 있고 국민대, 동국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점수를 이렇게 보면은 소프트웨어학과 중에서는 서울권에서 가천대가 좀 제일 낮은 100분 기준, 요게 이제 객관 기준입니다. 내신은 좀 이제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차이가 없으니까 100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성균관대나 한양대 여기 당연히 높죠. 여기가 그리고 각각의 내신도 그런 데도 좀 높지만 2점대 중반 뭐 정도 됩니다. 자, 학종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1, 2등급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든가 면접의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한양대 소프트웨어 인재, 이거 특별 인재 전형이죠. 이 경우에는 아예 면접 100%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한양대 모집 요강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로 기타를 100으로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성균관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부 100으로 뽑아버립니다. 물론 이 기타 안에 학교마다 들어가고 찾아봐야 됩니다. 저 안에 내신이라든가 상벌관계라든가 학생부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타 전형인데 실적하고 면접이 거의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요 과에 학교에 모집 요강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성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가천대 수시 전형을 다른 전형을 좀 보면은요. 자, 수시 전형 간략하게 보면 소프트웨어 의예과 이건 약간 다른 이제 전형이죠. 그다음에 프론티어, 가천 프론티어 저희가 학종 전형이죠. 바람개비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주수자, 이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당연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100인 전형인 거죠.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그 가천대 같은 경우는 크게 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가천 바람개비 무슨 전형일까요? 자, 학생부가 70% 반영이 됩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이 경우에는 기타의 내용이 30%인데 30%의 내용이 요겁니다. 요걸 합하해서 100이 나오죠. 이 100이 30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70에 기타가 30인데 실적이 100이니까 학생부 70에 실적 30으로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뭡니까? 내신 기준이 2.5등급 정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호학과. 문제지게 가천대에서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들이죠. 간호나 문과에서는요. 경영, 경찰안보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가 2점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 내신 기준이 중요합니다. 요것이 이제 합격의 커트라인이 되겠다. 왜냐하고 내신이 거의 대부분 70%나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100분 기준은 뭐냐면 이과를 정시에 지원하려면 요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고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요 성적이 맞으면 이 가천대 이런 과들 이런 가천대 같은 경우를 지원하면 합격선 2점대 지금 대충 봐도 2.5 정도면 거의 대부분 학과에 합격선 안에 들어가죠. 그죠?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더 되죠. 3점대가 되죠. 그러니까 가천대 내신으로 좀 내신이 제일 지원하기 쉽지 않습니까? 딴 것도 없고 하니까 면접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내신 2.5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과면은 2점대 후반이나 3.0등급까지 이 정도면은 지원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가 아니고 이제 모의고사 즉 수능을 봐서는 8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걸까요? 그러면 100분위 평균으로 봤을 때 100분위 평균이니까요. 100분위 평균으로 봤을 때 89, 90 정도가 2등급 전체 2등급 끝이니까 이건 어디 정도일까요? 3등급이 낀 2등급 계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 2, 2, 3 뭐 정도죠. 그러니까 2, 3, 2, 3 정도나 이렇게 이 정도 성적이니까 모의고사 학력고사가 아니 수능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게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좋은 학생들은 수시 때 내신을 노려봐서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가 전혀 안 나온다.
내신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가천대에서 유망 있는 과들 아까 말한 뭐 소프트웨어과라든가 그 다음에 문과나 이과는 또 간호학과 가는 학생들은 간호학과를 가죠.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여기 바이오 나노나 방사선이라든가 이렇게 보건계열 학과들도 이렇게 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응급구조 그 다음에 운동재활 의용생체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를 이제 그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가 이제 이제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길병원 뭐 이렇게 합해지면서 병원도 갖추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건계 그런 과 같은 경우도 연계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천대 의예입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군데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 가천의예는 이제 이렇게죠.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 정시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을 뽑습니다. 기타 100 내신은 하나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97점 뭐 의예과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는 의예과라는 과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천의예, 가천 프론티어 뭐 이렇게 바람개비 학생부 그러니까 수시는 여러 전형으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명씩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대를 뽑는다라는 거 아시고요. 다음 가천 프론티어 보십시오. 학생부 반영 없다. 기타 뭘로 반영하냐? 실적하고 면접을 반영한다. 내신이 아까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죠? 이거 뭘까요? 학생부 종합적인 영역입니다. 학종 전형 같은 경우 이렇게 내신이 아까보다 2점대, 2.5 정도였는데 요거는 3점대 가까워지죠? 학종이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학생부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기 때문에 내신은 조금 더 떨어져도 된다.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가천 프론티어 이 전형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천 프론티어 여기 보면 뭡니까? 이과도 마찬가지죠. 3점대 초반이었는데 학생부 교과가 학종이 되니까 3점대 중반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지금 이제 학종을 얘기했는데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부에 적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스펙이라고 하는 게 스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각 과마다 합격한 케이스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니까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 그 준비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글로벌 경제학과 문과에서 제일 센 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뭘로 있느냐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의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면접은 노말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한 이후 면접에 이제 면접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이제 그 면접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세특 비교과, 수능, 수능은 참고사항밖에 안 되죠. 이제, 이미 이게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참고사항이고요. 여기 보면, 세특이라든가, 수상실적, 그 다음에 자동봉 진로체험, 이렇게 해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요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준비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내신은 어느 정도 했는지, 요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내 성적 이건 구체적인 실제 사례니까요. 이걸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이 옳을지 단번에 나오죠. 자, 가천 프론티어 간호학과 자 내신이 뭡니까? 내신이 2.6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부장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봉사 195, 그 다음에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이 2.6이니까 합격선에서 비슷했죠. 아까 2점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내 과학이라든가 교내 대회, 홍보부장, 봉사 시간도 꽤 많죠. 봉사 시간이 한 60시간 기준인데 195시간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봉사하고 세특에서 장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뭡니까? 이 친구는 3.8입니다. 3.8인데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신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이런 거 효행상 교내에서 시상이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반이라든가 이거 뭡니까? 요것도 보면은 110시간, 110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옛날 거입니까? 뭡니까? 교외대에 있는 것 같군요. 일반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간호학과에다가 3.8인데도 합격한 거 보면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2.7 아직 합격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그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교내 대회를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봉사 시간도 많죠.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니까 가천대 간호학과, 뭐 가천대 제일 센 과니까 그렇지만 학과를 바꿨더라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학종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2.4 이 학생도 마찬가지죠. 이 학생도 보면 여기 이런 것들 뭡니까? 요런데 교내 아주 활동이 아주 준비가 잘 된 그런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버스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2.4에다가 이 정도였으니까 아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좀 잘 들여다 보십시오. 학교에서 준비한 대회는 어떻게 보면 모조리 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어떤 프론티어 그 글로벌 경제학과 마찬가지죠. 일반 고등학교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채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학생부수자. 학생부수는 뭘까요? 내신 전형이죠. 내신 전형 뭐라고요? 내신 기준. 요 기준을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내신 전형은 본대로 요 정도 뗍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인서울권의 대학을 가려면 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말하는 인서울에서는 벗어난 거죠. 수도권 대학이니까 이것도 2점대 초반 정도 됩니다. 간호는 1.8이지만 인서울권으로 가려면 다 1점대, 1.78 정도 돼야 되고 가천대니까 2점대 초반 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준비가 오랫동안 3년 동안 내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종 면접 뭐 면접 이런 거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뭐 내년 지금 백날 얘기해도 뭐 안 듣죠. 이런 얘기 제 얘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면접은 수시에서 1단계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때 찾아보는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찾아볼 때 면접이 뭐 실제 뭐 나왔는지 자료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수시 간략 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과 통합 이런 데는 이제 의대가 의예과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약간 특이한 과들인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런 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간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학사와 석사를 통합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석사도 딴 데 갈 사람도 있으니까 내신 기준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 가톨릭 잠재 능력 우수자. 자 여기가 다음 이제 가톨릭 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잠재 능력 우수자 뭔가요? 기타가 이거 뭡니까? 이거 학종이죠, 학종. 기타인데 실적이 70%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자, 내신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학종 전형 이런 잠재 능력 우수자 같은 경우는 자 3점대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면접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뭘까요? 추천자,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은 뭡니까? 면접이 중요하죠, 면접이. 그래서 면접에 이런 내용들. 다음에 넘어가고요. 의예과, 가톨릭 의예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 조건이 복잡한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당연히 이거 보십시오. 내신 1.4 정도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거죠.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갈 경우 어느 정도냐 말씀드린 대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1.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점대 여기서 중반 정도 안팎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내신 전형은 내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 면접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자 중요한 거 이거죠. 자 학종회 같은 경우에 기타 같은 거 스펙들이 어떤 거였냐. 내신이 이 친구는 말하면 영어과죠. 영미문학과 1.9 정도 됩니다. 1.89 정도. 그리고 지금 교내 세특 이렇고 비교과 학교 내상 많죠. 그 다음에 봉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기사항으로 여기 보시면 내신이 우선편이나 이런 게 좀 작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근데 내신이 1.9 정도 됐으니까 1점대였으니까 딴 학생 같은 경우 2점대가 보통 초반 2.5 가까이 되는데 내신에서 장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적었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3.1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기타가 많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생명환경학부 내신 2등급 여기 보십시오. 나중에 수능 성적을 너는 수능 성적 5, 6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모의고사 수능으로 갔으면은 택도 없는 성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2등급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종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자, 건대입니다. 건대 KU 자기 추천이라고 돼 있지만 뭐 자기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타가 100%인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하고 면접인데 면접의 비중이 더 높죠. 이 건대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을 하다가 뭐 1박 2일도 있었습니다. 그 면접 방법 중에. 근데 요즘은 이제 일상적인 그러니까 대충 다른 학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면접의 비율이 60%는 높습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가 2점대 중반대 인서울권 대학 중에서 인서울대 중반 정도로 어렵고는 좀 고르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갔는데 자, 그다음에 근데 그 내신보다 건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분위 기준을 보니까 89, 90에 제가 인서울권 대학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건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88, 87 마지노선 정도 되죠. 1, 2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문과 92, 그 다음에 이과 89, 요 정도에 좀 이렇게 근접하는 그런 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문과가 오히려 이과보다 좀 더 커트라인이 좀 더 만약에 쳐주는 평가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가 좀 떨어지고 문과가 좀 올라가는 이런 그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종 면접, 면접 발표 면접도 있고 건대가 그랬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대학에서 면접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다. 반영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 내신이 조금 뭐 0.2에서 0.3 뭐 정도 합격선하고 좀 더 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면접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학종을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느냐. 2.4조. 그 다음에 체험활동 많죠. 봉사 80이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고, 근데 안에 보니까 세특에 적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많은 걸 채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보십시오. 자, 5등급입니다. 5.5까지. 수능에서 5.5면 뭐 인서울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 친구 뭡니까 이게 내신이 1.5, 1.7 반영 비율에 따라서 반영 과목에 따라서 1.5에서 1.7이면 뭐 굉장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서 내신을 많이 채웠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또 거기다가 없어요. 별로 학생부에 적힌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7, 이 내신이 거의 뭐 일당 100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가요? 내신 3.4 좀 떨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다른 걸 채웠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3, 4 뭐 이런 거 되는 거 보니까 독서 토론 이 친구는 국어는 잘하는데 언수 왜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 뭡니까? 국영 수탐이니까 수포 비슷한 학생 같아요. 국어는 잘하는데 전형적인 문과 전형적이라고 한 게 좀 그렇습니다만 문과 스타일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를 갔죠.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내 내신도 그렇게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교내 활동을 성실하게 한 것들을 인정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내신도 괜찮고 적혀 있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러면 제가 찍어보면 여학생일 확률이 높다. 지방 고등학교 학생이 높다. 그래서 성실하게 다닌 학생이다. 그러나 문과형인지는 몰라도 이제 수학하고 탐구 같은 경우 아주 성적이 뭐 거의 바닥입니다.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 시간이 적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많이 아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미술 혹시 예체능 계열 가려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이 왔다 갔다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아마 성적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좀 기초가 됐는데 그다음에 수학이 잘 안 돼서 다른 과로 가거나 포기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축학부라고 하는 건 문과 성향이 강한 이제 공대 계열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그런 학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교 생활 충실하게 어느 정도 했던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죠. 내신 2등급, 2.6등급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자,
그다음에 요런 거. 요 친구는 이제 경희대 인하대도 또 이제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친구는 또 여러 군데 더 합격할 수 있었는데 아마 항공우주 요 과가 건대 항공우주과 관련한 학생들 많습니다. 특별한 과니까요. 요 과가 아마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리학과 간 학생, 건대 간 학생들 보고 있습니다. 1.7 괜찮죠? 괜찮죠. 총학생회장 한 거 보니까 학교 교내 활동 굉장히 많습니다. 142시간.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를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1.7이면 레벨 하나 정도 올려서 가도 학종으로는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바이오 산업 2.4, 2.3 그죠? 충분히 이제 합격선에 있던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긴 그렇죠. 학교장 추천이 들어가니까 학생부가 40% 들어가고 나머지 실적이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벌관계라든가 기타 학생부가 많이 적힌 학생이 많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내신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도 있었지만 내신에다가 올인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적힌 것도 좀 있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1점대 내신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학생부 교과에 가까운 그런 전형입니다. 그런 전형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신이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과들이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이런 과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경기대 볼까요? 경기대 같은 경우는 경기대, 명지대 이 두 대학이 수도권 대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내신으로 2.5등급 그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성적으로 100분위 평균으로 89 이과, 문과 92, 요 정도 되는 것이 인서울이라고 하면 요걸 벗어나서 이제 바로 경기권의 맹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경기대하고 명지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지방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통학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이 가는 그런 과들입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단계 떨어지죠. 그래서 한 80대 정도. 그리고 내신으로 따지면 2.5에서 3 사이, 내신으로 보면 3점대 초반 요런 데 이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 자 기타 100이죠.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3점대 초반 요 정도. 그리고 면접이 들어가는 요런 정도로 경기대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면접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내용 보시죠. 3점대 3.3, 3.1 이런 거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 5등급, 3등급 보통 요 정도 이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시에서는 경기대, 명지대 가는 게 이제 괜찮은 과를 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경제행정학과 좋은 과를 갔죠. 그러니까 내신이 2.5 요 정도로 됐으니까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 수능 성적으로는 요과를 나중에 못 갑니다. 그런 이제 수시에서 요런 거, 요 내신과 요런 그 스펙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 내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럼 뭐만 보면 된다? 내신만 보면 되죠. 2점대 중반 딱 넘어갑니다. 2.567 요 정도가 경기대, 다음에 경기대 수원, 그 공대 이과는 다 수원에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2점대 후반에서 3점 요 정도가 이제 합격할 수 있겠다. 학생 면접 성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경인교대 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교대죠, 교대 중에서 이제 가장 센 교대에 속하죠. 요 경우에는 자 학생부가 아니라 여기는 수능의 초등교육과 여기는 기타 100 학종이죠. 학종 내신 2점인데 여기는 뭡니까? 교대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더 많이 반영이 되지만 전 과목이 반영된다. 그리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합격한 학생들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이게 면접 내용도 많고 면접이 잘 준비돼야 되는 그런 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보십시오. 1.3 선생님을 하려고 하는 게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뭡니까 안정된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을 잘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내신을 하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가 되면 학생부도 굉장히 잘 적힌다라는 겁니다. 1.3인데 보십시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능 같은 경우는 322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게 지방 학생들의 성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은 2, 3등급이 나온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내신 뭐 1점대입니다. 1.4. 그죠? 굉장하죠? 오, 굉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천대로 시작해서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까지 수시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지 실제적인 예를 들고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준비는 고3이 아니고 예비 고 1, 2, 3 학생들한테 오히려 맞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 이런 성적들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만 교내 대회라든가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8번이죠. 학생부의 8번 뒤에 붙어 있는 그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발표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학교에 적히는 것, 그래서 그 학생부에 적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입 수시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예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예시로 삼아 가지고 특히 예비 고1 올라가는 학생부터 자기 성적에 맞는 거, 그리고 고1이나 고2 학생들 같은 경우 이미 내신도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굳어져 버린 게 있습니다. 내신이라는 게 뭐 잘 나온 것만 뽑는 게 아니라 수시 때는 고등학교 고3 2학년 1학년 2학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3년 동안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 지금 아시는 대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들쭉날쭉해서 내신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내신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뭐 때려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신이 약하면 학생부에 적힌 것들을 잘 해서 내가 맞는 걸 찾아본다든가, 또 그것도 아니라면 내신 같은 경우는 좀 미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즉 수능이라고 하는 거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모의고사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나중에 이제 수능으로 한 방에 이제 뒤집어 엎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수시에는 또 논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논술 같은 경우는 내신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논술 성적이 거의 대부분 좌우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어하고 사탐 과목 중에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뭐 생윤 이런 과목들을 잘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논술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이죠. 그러니까 수학만 나오는 대학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3등급 넘어가면 또 이과에서는 사실 논술이 쉽지 않습니다. 수리 논술 위주로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는 또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또 국어 지리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못하는 학생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으로 인서울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인서울 대학들은 그 국영수탐 큰 네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세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 국어나 영어를 잘 못해버리면 수능 성적 가지고 인서울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과인데 나는 수학만 좀 특화되게 잘한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위주로 수학만 나오는 데 많으니까 수리 논술을 오히려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수학 성적을 더 올리는 것을 중점으로 삼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학들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은 제가 어느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지 기준들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걸 들여다보고 대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당연히 다르죠. 모든 대학의 입시라고 하는 건 매년 조금씩 바뀌고 모집 정도 다르고 모이는 학생도 과연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나 그 다음에 전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반드시 각 대학을 확인을 하시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 대개로 봤을 때 대개 요 정도의 스펙과 요 정도의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이런 대학을 진행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알 수 있도록 하시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스마트한 사고 훈련을 내세우고 있는 유튜브에 지혜 채널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놓은 5분 후 세상에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 국영성은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 준비해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아주 생각해 볼 수만한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짱구를 굴려보는 거죠. 사고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사고력을 개발하기 쉽고 또 그러면 이게 잘 개발이 되면 다른 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공짜니까 당연히 자 들어와서 구독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100가지 사고력 질문 이걸 먼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서 오늘 5분 후 세상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고력을 쉽게 따라오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제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니은 순으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시리즈도 계속됩니다. 네, 제1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